그 다음으로 음소 인식 파트를 볼까요? Phonemic awareness. 음소라는 것은 B나 S나 T 이런 글자들이 각각 갖고 있는 B, S, T 같은 사운드, 그 사운드를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냐이죠. 프리-K 레벨하고 킨더가르튼 레벨의 차이점을 좀 볼까요? 프리-K 레벨에서는 사운드가 ace이고 그것과 라임이 되는 단어를 고르라고 하네요. frame, face, plane 이니까 정답은 face가 되겠죠. 그에 비해서 K레벨에서는 bicycle 음절을 3개를 제시하고 그 단어를 찾는데요. 아이들이 개별 음가 뿐만 아니라 음절, 워드 파트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음가를 합치거나 조작하는 능력까지를 갖춰야 잘 풀 수 있겠어요. 그 다음 phonics. phonics는 프리-K 레벨에서는 하지 않는군요. kindergarten, 유치원 레벨에서만 해요. 사운드 M 사운드를 들려주고 그것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고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이 man이 되는 거예요. Structural Analysis는 단어 실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인데요. word나 word part, 접두사나 접미사 같은 또는 음절 나누는 것, 그 다음에 복합 단어, 복합어까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프리스쿨 레벨하고 킨더가르튼 레벨에는 없어요.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에도 프리스쿨 레벨에는 없고 킨더가르튼 레벨에서는 단어를 들려주고 그 단어에 맞는 그림을 고르라고 하죠. 베이비가 뭐야?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걸 골라야겠죠. 이제 그레이드 1, 2 레벨로 왔는데요. 알파벳 프린시플 너무 쉽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아요. Concept of word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죠. 혼동되는 글자들 역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프리스쿨하고 K레벨에서 다 하고 오라는 것이죠. Phonemic awareness, 음소 인식. First grade에서는 평가를 하는군요. boat, boat라는 단어가 있는데 몇 개 사운드가 들리는지를 숫자로 대답하도록 하고 있어요. B, O, T 3개죠. 그래서 정답이 3이 되는군요. 음소 인식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을 G1에서 평가하는 것이죠. G2는 음소 인식 단계는 지났죠. 그래서 평가하지 않아요. 글자를 잘 읽고 있는지 보캐블러리 측면을 평가하겠죠. 그래서 음소 인식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phonics 파트는 first grade, second grade 다 중요한데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죠. 들려주는 단어는 boat예요. 그런데 일부를 바꿔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B, O, T 3개 음소가 있죠. 그 중에서 이 모음 파트를 우 사운드로 바꾸면 어떤 단어를 만들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듣고 음소를 조작해야 되는 것이죠.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부트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세컨드 그레이드 문제로는 우리 whole 같은 단어 할 때 all 사운드가 들리는지 out 사운드가 들리는지 그 단어가 무엇냐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답이 whole이 되는 거예요. 같은 phonics여도 프리-K하고 K-레벨에 비해서 확연히 어려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들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글자를 보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어요. 그 다음 Structural Analysis, 단어를 구조적으로 알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지 능력을 묻고 있는 것인데요. Nothing이 정답인데 No plus
nothing. 두 단어로 이루어진 compound word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nothing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랍니다. 세컨드 그레이드에서는 syllabication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syllabication, 음절을 나누는 것이죠. number이란 단어는 어떤 음절로 나눌 수 있는지 묻고 있는데요. 이렇게 number이라고 바르게 음절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흔히 아이들 음절 박수치기 하잖아요. gorilla 이러면은 gorilla 박수 3번 치고, grapes 포도, grapes 박수 하나만 치죠. 이런 것들 하는 게 그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단어 확장을 할 때 중요한 능력이라서 점검하는 것이죠. vocabulary part인데요. 들려주는 말은 sad와 opposite 반대가 되는 말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happy가 답이 되겠죠. 세컨드 그레이드에서는 짧은 글을 읽고 over과 비슷한 말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about가 답이 되네요. 단어를 평가하긴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단어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그 다음 sentence level comprehension, 문장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가죠. 그 다음 paragraph, 문장과 단락에 대해서 묻고 있죠. 1학년 레벨에서는 문장을 읽고 가장 적절한 단어를 고르도록 하고 있죠. yard와 어울리는 것은 across, 전치사의 쓰임을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2학년 문제에서는 마찬가지로 짧은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것이죠. balloon이 나왔으니까 air과 매칭시킬 수 있어야겠어요. 단락 레벨 살펴볼까요? 1학년 문제에서는 짧은 글을 읽고 주인공이 왜 그러했는지 이유를 묻고 있는데요. 비가 왔어요, 방과 후에. 그래서 너무 축축해서 나가기가 싫었는데 왜 소년이 집에만 머물렀니? 라고 묻고 있죠. 비가 와서 라고 rain 고를 수 있어야 해요. 짧은 글에 대한 이해도를 묻고 있네요. 세컨드 그레이드에서는 역시 조금 더 길어진 단락의 글을 읽고 가장 어울리는 것,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도록 하고 있죠. 우리가 독해집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어떠세요? 샘플 문제를 보고 났더니 좀 더 느낌이 오시죠? 소리를 듣고 문자랑 매칭하고, 그림을 보고 고르고, 반대로 듣고 그 단어를 고르고, 문장과 단락 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나 문장을 찾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문제 유형들도 많죠. 그렇지만 좀 차이가 있다면 음가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리를 듣고 합치고 분리하고 조작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해야 좋은 점수를 받겠죠. 음절처럼 단어를 분석하는 능력, 이것은 곧 확장성인데요. 국내 영어 교육과는 조금은 달리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문자 교육에 진입시킬 때 어찌 보면 미국보다도 더 급히 가는 편이죠. 알파벳 이름만 소리는 아니고 가르쳐주고 막 쓰라고 하고 충분히 노출시켜주지도 않죠. 그런데 이 시험에서도 보듯이 음가에 대한 민감성을 매우 중시해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더 어려운 철자를 잘 쓸 수 있고, 긴 단어가 나와도 비교적 철자를 틀리지 않고 잘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K-레벨 1년 내내 알파벳 소리와 철자의 매칭,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CVC, 자음, 모음, 자음, consonant, vowel, consonant, cat, dog 같은 세 글자 이런 단어들, CVC 단어를 1년 내내 연습시킨답니다. 글자 교육을 매우 천천히 다져가면서 연착륙시키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소리로 강조해 주시는 것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로 음가를 갖고 놀게 해주시면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음원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 주셔서 소리로라도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실제 읽게 되었을 때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답니다.
우리 아이들은 결국은 읽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전에 음성 언어로 충분히 적셔주세요. 어때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셀 테스트 이제 좀 만만하신가요? 시중의 학원 레벨 테스트들도 대체로 이런 시험 유형과 비슷하답니다. 우리 아이가 글자인지가 뛰어나면 뛰어난 대로, 음성 언어, 말이 더 빠르면 그런 대로 각각 특성에 맞춰서 도와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결국 비슷한 시기에 아이들은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더 맞는 방법으로 평소 실력을 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